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29살이고 남친은 33살입니다. 만난 지 5년이 다 되어가네요. 다른 연인들은 술, 담배, 바람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고 시끌벅적할 때 저희는 환상의 커플이라며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죠. 서로 주량도 딱 비슷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 긴 시간 동안 동거하면서 한 번도 바람 피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남친이 커버해 주었고 남친이 모자란 부분은 제가 보듬어 주며 3년까지는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버릇을 잘못 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친네 부모님 집에 처음에 간 날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한데 제가 왜 흔쾌히 그 집을 갔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 하루 이틀 자고 오는 건 예사고 아버님이 허구한 날 카톡 전화로 시간 좀 내라 놀러 좀 가자 얼굴 좀 보자 하다 술 먹고 전화해 대면서 결혼 얘기로 사람을 부담 줬습니다. 몇 번 그러다 말겠지 라며 견디다가 끝이 없을 것 같아 남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때 모습 보고 중간에서 잘 처신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몇 달 지나서 부탁이 있답니다. 아버님한테 연락 한 통 드렸으면 한대요. 두 분이 이사하셨는데 잘하셨냐고 여쭤보라는 겁니다. 이때 효자 냄새를 맡았어야 했는데 속이 쓰리네요. 두 분 몇 년 동안 저에게 잔실수, 큰 실수하신 거 남친이 대신하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받고 시끄럽고 귀찮은 거 싫어하는 제 성격에 등신같이 대충 넘어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더 이상 그 집 가지 않기로 다짐받았고요. 그러다 지난 주중에 밖에서 둘이 식사하는데 남친이 토요일에 부모님이 오실 것 같다고 밖에 나가서 자랍니다. 미쳤나봐요. 제가 지네 부모님 보기 싫어하니 무조건 피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랑 지네 부모 문제가 엮이면 멘탈이 마비되나 봐요.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니네 부모님 안 보고 살겠냐. 방을 하나 따로 잡아서 두 분 나가서 주무시라고 하고 우리는 저녁까지 시간 같이 보내드리면 되지 않느냐.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야 하느냐. 남친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 집을 보여드리긴 해야겠고 네가 마주치기 싫어하니 한 말이다. 와전됐으면 미안하다. 결론적으로 나가라는 소리로 들렸겠다. 라기에 제가 결론적으로가 아니라 나보고 나가라고 한 게 그냥 팩트다.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봐도 다 너 욕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친은 미안하다고 방 잡고 부모님 주무시라 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시간은 잘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실수하신 부분을 아마 남친이 말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제 눈치를 무지하게 보면서 온갖 감언이설 다 쏟아내더라고요. 정작 미안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고요. 더 싫더라고요. 그깟 몇 마디 말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그날 밤 두 분 모두 숙박업소에 보내드리고 다음날 다시 만나 또 좋은 시간 잘 보냈어요. 저도 뒤끝은 없는 성격이어서 지난 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고요. 남친도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집도 투룸이어서 코딱지만 한데 왜 자꾸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으나 식사하고 집에 모셔와서 커피 마시는데 아버님이 이 근처에 아는 분이 계셨는지 전화통화 하시다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몇 분 뒤에 그분을 데리고 해맑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식탁을 지나쳐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아서는 아주 도란도란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네요. 남친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제 이름을 부르며 땡땡아 손님 오셨는데 커피 한 잔 내와야지. 남자친구 먼저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른들 득실거리는 안방에서 저도 나왔고요.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하며 쩔쩔매더라고요. 쩔쩔맬 시간에 모시고 나갈 생각은 못하나 봅니다. 제 멘탈은 바사삭 되었고요. 아버님 지인분네 식구들이랑 만나러 가시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 하시네요. 남친이 저는 집에 있으라고 하고 어머님, 아버님만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죠. 남친은 전화랑 카톡이랑 몇 통 하더니 먼저 나왔다고 근처로 올 테니 좀 걷게 나오랍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도저히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겠다고 하니 좋은 음식 먹고 왜 그러냐 라며 꼭 생각 없이 말을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다투기 시작해서 결국 저녁에 지 혼자 나가서 두 분이랑 식사하고 숙박업소로 모셔다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요. 저는 나쁜 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실 둘 다 출근이었는데 남친님은 월차까지 내고 부모님 모시고 어딘가로 놀러 가셨네요. 이때까지 연락 한 통 없었으나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혼자 이래저래 생각을 정리해 나가다가 정말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나왔습니다. 일하다가 업무 처리하려고 카톡을 열었는데 남친 대화명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누가 알아볼까봐 자세히는 못 쓰겠지만 아주 지네 부모 끔찍하게 챙기는 문장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남자들은 결혼 얘기만 나오면 효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원래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저랑 만나면서 조금씩 관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였는데 이제는 아주 대리 효도까지 은근히 당연하게 생각하네요. 아마 지금 남친 머릿속에는 지네 부모님은 험한 세상 헤쳐 살아오시다 나이 드시고 젊은 애들한테 괄시받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저는 그 괄시하는 젊고 못된 애 이렇게 세팅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남친이 저한테 아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열의 아홉은 다 남친한테 야 여자친구한테 잘해줘라 진짜 이 소리 골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의 기준으로 연애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 계산할 때에도 늘 5대5 공평하게 하려 했고 제가 힘들 땐 남친이 보듬어 주듯 저도 남친이 어려울 땐 제가 커버해주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저와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부모님이 끼어들게 되니 정말 거짓말처럼 변하네요. 저 정말 억울하게 더 이상 나쁜 년 되고 싶지 않아요. 더 늦기 전에 이 아름다운 그들만의 동화 속에서 제가 빠져줘야겠죠. 남친이 뒤늦게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나면서 우리가 만약 헤어진다면 어떤 이유로 어떻게 감도 안 왔는데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이유를 만들어줘서 등 떠밀어주네요. 멍석 깔아주는데 못 누우면 등신이겠죠. 마음 굳게 먹을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추가. 설마 했는데 댓글에서 제 탓을 하기 시작하시네요. 뭐 일리 있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존중받으면서 떳떳하게 동거하는 연인들도 많죠. 그걸 제 남친 부모님께 바라는 게 욕심이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말대로 제가 나가서 살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동거한다고 해서 그게 제가 막대해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게 정당한 건 아니에요. 여자가 밤에 술을 먹고 다니건 안 먹고 다니건 남자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사고방식들이 여자를 더 약자로 만든다는 것 모르시나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어떤 취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제가 실제 며느리라고 해도 저희 집, 저희 안방에 저희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나요? 며느리는 원래 그냥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존재인가요? 두 번째 추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도 정리할 겸 추가해봐요. 어제까지 계속 냉전이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식사하자고 해서 밖에서 간단히 소주 한잔 하고 집에 와서 얘기 나눴습니다. 그간 자기가 별말 안 하고 냉전이었던 게 저한테 화가 났다기보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랬다네요. 자기는 부모님한테도 쓴소리한 아들이고 저한테도 못난 남자친구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한테 화나서 저런 거 맞아요. 제가 너무한다 싶었다가 그래도 결혼은 해야겠으니 한 발 뺀 거죠. 제가 원하는 가족으로서의 선을 얘기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그냥 안 보고 지냈으면 좋겠고, 너희 부모님 집이나 우리 사는 집에 왕래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결혼하게 돼도 명절 포함 1년에 4~5번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했어요. 너가 너네 부모 더 보고 싶으면 너만 만나고 오라고. 만남이 잦아지면 너희 부모님이 생각하는 가족의 선과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선이 달라서 또 이렇게 소음이 날 것이라고. 그랬더니 남친이 우리가 결혼하면 가족 아니냐, 부모님이 남이냐 라는 겁니다. 제가 난 결혼하면 내 배우자와 우리 자식까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부모님은 너를 낳아주신 정말 감사한 분들이지만 너희 부모는 너희 부모다. 우리 부모가 너희 부모가 될 수 없듯이 똑같은 거다. 남친은 그럼 우리가 손주 낳으면 부모님이 보지도 못하는 거냐고 묻기에 제가 왜 못 보냐, 1년에 4~5번 만날 때 보시면 되고 더 보고 싶어 하시면 네가 데리고 나가서 보여드리고 와라. 나만 빼달라는 거다. 라고 했더니 저보고 너무 계산적이고 폐쇄적이래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하네요. 글쎄,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효도가 뭘까요? 댓글에 써주신 것처럼 5년씩이나 같이 살면서 제가 염치 없이 마냥 남남처럼 굴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저희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단계기는 하지만 아직도 서로 애증의 관계예요.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도 터치받는 것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문제인데 남의 부모님한테 좋은 척 하려고 하니 마음이 안 좋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일이 또 잊을만 하면 터질 거라고 생각하니 부모란 뭔가 싶기까지도 해요. 이런 제 마음이 효도와는 거리가 멀다면 저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죠. 이야기 마무리는 그냥 잘해보자 라고 잠시 소강 상태예요. 서로 대화는 텄지만 결혼에 대해서 뭔가 결정 지은 건 아닌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시자 붙으면 그 순간 미워진다고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남친 부모님한테 정이 안 붙어요. 대화하다 보면 너무 무식하고 저랑 가치관도 너무 다르고요.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한번 실수하시고 나면 엄청 제 눈치를 보긴 하세요. 그건 그거대로 불편합니다. 남친은 그때그때만 연기해달래요. 그런 눈속임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저는 모르는 제 표정이 관리가 안 된다고 서운해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판에도 그렇고 안전이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1년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요. 전 2년 전에 이직을 하려고 토익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스터디가 생기고 전 남친은 그중 한 명이었고요. 잘 챙겨주고 다정다감한 모습이 좋아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점점 저한테 아주 심한 집착과 구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좋아해서 그렇구나 하고 참았습니다. 근데 술 먹으면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무서워져서 헤어지자고 하니 이때부터 돌변해서 목숨을 끊을 거다. 내가 목숨 끊으면 넌 한 사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다. 라고 시작해서 제가 반응이 없으니 너도 니네 부모까지 싹 다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얘가 술 먹으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진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별 효과 없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혼자 작전을 짰습니다. 나도 오빠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고 오빠랑 못 헤어질 것 같다고 영원히 함께 하자고 그렇게 다시 사귀었습니다. 다시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데이트하면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안경 쓰고 쌩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귀엽다고 하길래 안 통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고 나가니 자기야 요즘 관리 안 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구나 싶어서 뭐? 이런 미친 언제는 다 이쁘다며 변했네 나쁜 놈아 하면서 오열을 하고 흡사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며 발광을 했습니다. 계속 진정한 사랑 타령을 하면서 울고불고 했어요. 이때부터 1분이라도 답장이 늦으면 전화해서 온갖 난리에 오열하고
항상 진정한 사랑 타령을 했습니다. 친구 만날 때도 회식 갈 때도 저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친이 잠자면 새벽에 꼭 전화해서 오빠 바뀌지? 나가 노는 거지? 여자랑 놀지? 이러면서 불 켜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고 항상 너무 사랑해. 오빠는 내 마지막 남자야. 난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점점 전 남친이 지치는 게 느껴졌고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걔 회식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원래 그런 거 진짜 못하는데 위협을 받으니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쪽팔립니다. 거지같이 하고 가서 인사하고 앉아서 고기 다 구워놓으면 진짜 걸신 들린 양 입에 막 구겨넣고 전 남친이 짜증난 게 눈에 보였어도 진상짓을 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남자이고 이 사람 없으면 난 못 산다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요. 전 남친이 도망치듯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진짜 작작 좀 하라고. 너 진짜 질리고 지친다고. 너란 애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좀 더 확실히 못을 받기 위해서 또 걸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 미친 바람났지? 너 저기 있는 연들 중 하나랑 바람났지? 내가 찾으러 간다. 이러면서 발광하니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매달렸어요. 내가 잘한다고, 나의 마지막 남자라고,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그놈의 진정한 사랑 타령 좀 그만하라면서 도망갔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잤고요. 진짜 얼마 만에 편안한 밤이었는지 모르네요. 그 이후로도 마음이 바뀔까봐 너 바람나서 나 찬 거냐? 그년 찾아서 가만 안 둔다. 사랑한다. 아니 근데 너가 나를 차? 아니야. 미안해. 사랑해. 다시는 안 만날 거면 내가 준 선물 다 내놔. 등등. 진짜 미친 짓을 하다가 다 차단당하고 안전 이별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지만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생각하니 못할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런 미친놈들은 오히려 그놈들 입에서 헤어지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해요. 다들 안전 이별하세요. 추가. 모두들 사이다 마시셨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남친하고 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술만 마시면 나오는 폭력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술에 만취해서 저를 손찌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정신병자한테는 쪼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애원하거나 하면 오히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더 미친 짓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진짜 온 마음 다 먹고 네 인생에서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줄게 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사실 헤어지기 위해서 안 해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짧게 써보자면 첫 번째, 말 걸지게 하다가 갑자기 또 애기 말투하기. 흥분해서 싸울 땐 일부러 미친 이렇게 또박또박 말 안 하고 이런 미친 하면서 제 입이 이렇게 걸지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분 좀 풀리면 바로 애교를 부렸습니다. 예를 들기엔 창피해서 못 쓰겠지만 진짜 그 애교는 뭐 같았습니다. 그럼 항상 걔는 너 진짜 이중인격자인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이 TV 보다가 다정한 커플 나오면 울기. 기분 좋게 TV 보다가도 다정한 커플이 나오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질질 짰습니다. 삐져서 말도 안 하고 걔가 너 또 왜 그래? 이러면 저게 진정한 사랑이지. 오빤 뭐야? 저 남자 본받아. 이러면서 짜증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뭐 사 먹게 돈 좀 붙여달라 하기. 상식적으로 갑자기 집이 넘어간다, 보증 섰다 이러기엔 와닿지도 않고 큰 금액에 겁도 났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오빠 나 돈가스 시켜 먹게 10,000원만 보내줘. 오빠 나 햄버거 먹게 7,500원만. 이러면서 일할 때나 친구 만날 때 회식할 때 귀찮게 하고 안 붙여준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을 타령하면서 질질 짰습니다. 참고로 전 게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시작해서 현질하게 10,000원씩 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네 번째, 아프다는 말 입에 달고 살기. 사실 어디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냥 걔 앞에서 계속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라고 매번 얘기했습니다.
나중엔 걔가 작작 좀 아프라고 짜증냈고요. 그럼 또 너한테 사랑이란 의미가 뭐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이러면서 질질 짰습니다. 5번째, 이직 준비 시절 나태한 모습 보이기. 일부러 나 그냥 취업 안 하고 오빠한테 시집이나 갈까? 나는 놀고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오빠가 돈 보내주면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집안일은 그냥 아주머니 부르면 되잖아. 이런 말을 매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선 저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요. 6번째, 집착, 구속의 끝판왕되기. 친구 혹은 회식할 때 술 몇 잔 마셨냐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연락에 소홀하면 정말 발광을 그야말로 개 난리를 쳤습니다. 거의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친구 만난 날은 집에 들어가면 1시간마다 전화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시켰고요. 더 자잘하게 짜증나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네요. 저런 부류들한테는 절대 나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저런 애들이 쥐들보다 덩치 크고 잘난 사람들한텐 절대 그런 짓 못해요. 남녀 관계도 지들이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끝을 내주는 그런 도라이들이죠. 그러니 꼭 상대방이 학을 떼도록 질려버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회식 사건은 가끔 누워있다가 생각이 나서 아직도 이불킥을 합니다. 2번째 추가,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자작이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글을 자주 쓰는 사람도 아니고 가끔 들어와서 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남친이 헤어지자고 하니 휴게소까지 끌고 갔다는 글을 보게 되고 안타까워서 글을 쓰게 된 거죠. 일단 저의 신변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다행히도 그땐 전 남친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 SNS도 눈팅 이외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걔는 부모님이 사는 것도 모릅니다. 그땐 모든 멘탈이 걔한테 다 털려 있어서 더 무서웠고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겁니다. 타 커뮤니티에 퍼가지 말라고 써놨고 전 남친이 이 글을 볼 확률은 아주 희박하죠. 설사 보더라도 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올린 글입니다. 또 그렇게 폭력적이었는데 어떻게 저 방법이 통했냐 하시는데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한다 했고요. 계속 짜증낸 것도 아니고 거의 애기 소리하면서 징징거리면서 사귄 것 같네요. 지속되면 지치고 짜증날 정도로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지우지 말아달라고 두고두고 보신다는 분이 계셔서 지우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보실 분들만 다시 보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입으로는 진정한 사랑 타령하면서 행동은 못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애기 소리 내면서 애교 부리기, 입만 살기 이거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걔가 진정한 사랑이었지 하지 않죠. 그냥 입만 산년 정도로 기억되도록 해야 됩니다. 3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100일 조금 넘은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주변에 사는 사촌 언니가 저보다 열흘 먼저 아기를 낳았어요. 오늘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시간이 뜨니까 저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기 거 받으러 갈 거 있어서 시간이 안 맞을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또 뭐 드림 받으러 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저더러 애를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키우냐고 하네요. 네, 솔직히 저 드림 많이 받아요. 중고장터도 많이 이용하고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돈으로 애기옷 산 거 1~2장 정도밖에 없어요. 다 얻어 입혔어요. 맘카페 같은 데서 아기옷이나 장난감, 용품 주신다고 하면 가서 받아와요. 그렇다고 염치 없이 물건만 쏙 가져온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약소하지만 커피 기프티콘이나 과일 음료수 같은 것도 드리고 와요. 이맘때 쓰는 아기 장난감들, 모빌이나 아기 체육관도 중고로 싸게 사서 잘 쓰고 있어요. 받은 물건들, 중고로 산 물건들 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쓰는데 어차피 애들은 기억도 못하고 금방금방 크잖아요.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애기가 나 새 옷 사줘, 헌옷 싫어 이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외출복 같은 거 아니면 굳이 새 거 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너무 잘 쓰고 잘 입혀서
나도 나중에 이 물건들 필요 없게 되면 깨끗한 것만 추려서 맘카페에 놔둠해야지 하고 늘 생각해요. 그동안에도 안 쓰는 물건은 틈틈이 깨끗이 닦아놓고 카페에 글 올려서 나눠드렸어요. 맘카페에 나눈 글 올라올 때도 무조건 저 주세요, 저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필요한 물건만 받고 꼭 필요한 거더라도 다른 분이 받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사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주로 옷을 많이 받았는데 첫애인데 그렇게 남이 쓰던 거 입히고 싶냐면서 거지도 아니고 왜 그러냐. 자기는 더러워서 못 입힐 것 같다. 나중에 애기가 커서 얻어 입히고 얻어 쓴 거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라고 해요. 전에는 분유도 싼 거 먹인다고 뭐라고 했어요.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열흘 늦은 저희 애기가 더 커요. 이 얘기하면서 분유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니까 저희 애기 비만 될 것 같대요. 제가 뭐 천년만년 얻었을 것도 아니고 아기 때 물건 오래 쓰는 것도 아닌데다 새로 사는 건 너무 낭비 같고 저 나름대로 알뜰하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급여도 적고 달달이 대출금 나가는 게 있어서 최대한 아끼려고 해요. 저 나름대로 아껴서 달달이 아기 통장에 조금씩 넣어주고 있고 아기가 커서 새 거, 헌 거 구분할 것 같으면 좋은 거, 새 거로 사서 쓰게 해줄 거예요. 저 스스로는 떳떳한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나요. 정말로 아기가 커서 옷 같은 거 얻어 입힌 거 알게 되면 나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아기를 너무 구질구질하게 키우나요? 추가, 100일짜리 애기 옷 별거 없죠. 내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로 바디수트나 모자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받은 횟수는 3회인데 한 분이 5벌에서 10벌 정도를 주셔서 짧은 기간에 잘 입혔어요. 내복은 선물 받은 게 많아서 그걸로 입혔고요. 받은 것 중에 외출복도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 방한 우주복은 사촌 언니가 가져갔어요. 받은 거라고 말했는데도 자기가 입히고 싶다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그런 언니가 자기는 더러워서 못 입힌다느니 말을 좀 세게 해서 저도 마음이 상했나 봐요. 사촌 언니도 저희 아가 거 손목 치발기 한두 번 쓴 거 안 쓴다고 했더니 가져가고 기저귀 안 맞는 것도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저도 아기 양말이나 레깅스 1개 살 거 2개 사서 나눠주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100일 된 아기 데리고 나눈 글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줄 서거나 자주 나가서 받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 맞을 때, 동네가 가까울 때 댓글 남기고 간답니다. 전 나름 알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의견 읽고 반성하게 되네요. 그리고 애가 기억할 때부터 잘해주면 된다는 게 착각이라는 댓글 읽고 뜨끔했어요. 사람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시기가 다른데 저의 오만한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아기가 박탈감이나 속상함 느끼지 않도록 아낄 거 안 아낄 거 잘 구분해서 예쁘게 키우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2번째 추가, 분유 싼 거 먹이는 건 제가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니고 그게 애한테 잘 맞아서 그래요. 처음에 유기농 먹이다 변비가 너무 심해서 다른 분유로 갈아탔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녹변이 있어서 돌고 돌다 정착한 게 지금 분유예요. 소아과 선생님께 상담했을 때 분유 성분은 거기서 거기니까 자기 말 믿고 한 통만 사서 먹여보라고 하신 게 의외로 배앓이도 없고 토도 안 하고 변도 잘 보고 제일 잘 맞았던 거예요. 글 어디에도 제가 먹는데 돈 아낀다는 말은 없어요. 구질구질하게 애 옷 얻어 입힌다고 먹을 것까지 허접하게 먹일 거란 추측은 너무하세요. 저도 어릴 때 먹는 걸로 서른 많이 받아서 무조건 애기 앞에서 1메뉴 시켜줄 거고요. 엄마랑 나눠 먹자라든지 외식 가서도 애기 먹게 뭐 좀 주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도 곧 직장 복귀해서 이유식도 시판 사 먹일 거고요. 그리고 유모차랑 카시트 같은 건 다 새 걸로 샀어요. 안전에 관련된 거라 좋은 걸로 사고 싶어서요. 제 생각에 옷 같은 건 잠깐 입고 버리는 거라 아까운 것 같아서요. 구강기 말씀하시는데 입에 들어가는 장난감만 새로 샀지 옷을 물고 빨 거란 생각은 못한 게 맞네요. 뜨거운 물로 빨고 건조기 돌리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무튼 구질구질한 거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애기 거 안 얻어 입히겠습니다.
댓글 중엔 직권 새 거 사 입는다는 댓글이 있던데 저 남이 입던 옷도 저 입으라고 하면 잘 받아 입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살아서 구질구질한 건 줄 모르고 둔감했나 봐요. 너무 비난하는 댓글은 아무리 익명이라도 속상해요. 추가로 위에도 썼지만 받은 물품 내복 아니에요. 바디슈트 10장 정도, 외출복 3장, 모자, 깜짝불 같은 장난감 받았어요. 치발기는 저희 애가 쓰던 걸 사촌 언니가 가져간 겁니다. 저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장난감은 다 새로 산 거예요. 그냥 제가 옷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옷 헌짝 같은 거 아니고 사이즈 미스나 계절이 안 맞아서 한 번도 안 입히신 옷도 있다고 했고 한두 번 입히신 것도 있댔어요.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보기엔 깨끗했어요. 택 달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일해요. 휴직 중인 거고 내년부터 복귀해요. 기프티콘도 싸구려 드린 거 아니고 물건 주시는 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프랜차이즈 커피숍 찾아서 드렸어요. 아동수당, 양육수당 합쳐서 30씩 나오는데 아기 이름으로 청약이랑 적금 넣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